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이었던 한중전과 관련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발생한 대규모 클릭 조작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향우파 출판인인 길도형 타임라인 출판 대표가 이 건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국내 모든 포털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을 통해 그동안 중공당국이나 개인들이 한국 정치와 여론 형성, 선거에 얼마나 자주 또 어떻게 개입해왔는지 샅샅이 까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또 이재명 일당의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 가짜뉴스라느니 하면서 물타기 공세에 들어갔다. 여론조작에 개입해서 선거를 비롯한 정치 일정과 결과를 뒤바꾼 자들이 투표지 및 투표함 바꿔치기 정도는 식은 죽먹기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길 대표는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부류들은 이제 그만 침묵하고 조용히 지켜볼 것을 권한다.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안 될 게 뭐가 있고 역풍 불러올 게 뭐가 있나라고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면서 타락한 복마전 선관위의 면죄부를 줘온 일부 세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길도영 대표는 젊은 시절 좌파운동을 했다가 좌파적 이념의 미망에서 벗어나 우파로 돌아서서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향 우파 출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10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음서 중국 축구 심야 응원 폭주 해외 2개 IP에서 2천만 광클 쏟아졌다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링크하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건은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다음과 네이버뿐 아니라 네이트 등 국내 포털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동안 중공당국 또는 개인들이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과 어떤 내용으로 국내 정치와 여론 형성, 선거에 개입해 왔는지 샅샅이 까발켜야 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과 20대 대선 및 21대 총선 등의 여론 조작뿐 아니라 직접 선거 부정에 개입한 정황 및 물적 증거까지 다음과 네이버 등 포털의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 길 대표가 지금 여기에서 말한 20대 대선이라는 것은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던 바로 그 대선입니다. 그리고 21대 총선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20년 4.15 총선을 가리킵니다. 이어갑니다. 이재명 일당의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 가짜뉴스라느니 하며 물타기 공세에 들어갔다. 여론조작에 개입해서 선거를 비롯한 정치 일정과 결과를 뒤바꾼 자들이 투표지 및 투표함 바꿔치기 정도는 식은 죽먹기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부류들은 이제 그만 침묵하고 조용히 지켜볼 것을 권한다.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안 될 게 뭐가 있고 역풍 불러올 게 뭐가 있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길도영 대표의 길지는 않지만 아주 통렬한 지적의 글에 대해서 가슴 뜨끔한 사람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길 대표는 한국 언론 사상 최악의 거짓과 광기가 기승을 부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 탄핵 과정에서 큰 피해를 본 사람 중 한 명인 정유라 씨가 당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악의적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동조했던 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최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별도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기소유예 세뇌교육 받으러 왔더니 강사가 정유라 고소로 온 사람 손들어 보란다. 10명 중 3명인가 되는 것 같다. 강사가 하는 말이 다른 기소유예자 교육에 가서도 절대 비율이 정유라 씨 고소로 인한 것 같다며 해당자들이 볼멘 소리를 하더라고 했다. 은근히 정유라 씨를 디스하는 것 같아 한마디 했다. 아니 새 아이들까지 들먹이며 막말에 조롱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게 정상은 아니죠.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강사 황급히 급동의하고 넘어갔다. 이 내용도 짧지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부당 탄핵 과정 때 낄낄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댓글 달고 했던 사람들을 고소한 건과 관련해서 이제 그중에 상당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아마 교육을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장에 이 길도영 대표도 아마 다른 건으로 갔던 모양인데 거기서 강사가 황당한 소리, 아마 강사도 어느 정도 좌파 성향 강사였던지 그런 소리를 하니까 바로 길도영 대표가 반박하니까 강사가 깜짝 놀라서 사과하고 다른 말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 길도영 대표가 언급한 정유라 씨 문제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도 그렇지만 정말 탄핵정변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고 낄낄거리고 조작된 국민 분노를 확산시켜서 결국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쫓아내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우리 사회 각계 인사들, 특히 언론인들의 역사적 책임은 대단히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황당하기 짝이 없게도 당시 폭포처럼 쏟아졌던 한국 언론의 최악의 가짜 뉴스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이 크다 이러면서 부당탄핵의 도화선이 됐던 당시 한국 언론의 엄청난 반저널리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언론의 취재 경쟁 운운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그러니까 언론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무능한 대통령은 탄핵당에 마땅하다는 식의 그런 주장을 늘어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탄핵정변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기력한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때를 한번 돌아봅시다. 거의 전 언론이 집단적으로 미쳐 날뛰고 그런 잘못된 분위기에 저항하는 양심적인 목소리는 설 자리도 찾기 어렵던 그런 광기의 시절이었습니다. 그 광기의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 와서 이런 소리, 그러니까 한국 언론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박근혜의 책임이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태연히 짓거리는 사람이 도대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길도영 대표의 첫 글에도 나왔던 바로 포털사이트 다음의 클릭 조작 문제에 관련돼서 보다 진전된 소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 한국팀보다 중국팀을 응원하는 클릭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 심야 시간대 매크로 조작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매크로라 하면 자동화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가 확인한 중국 응원 클릭 2300만 건 가운데 해외 단 두 곳의 IP 즉 인터넷 주소에서 2000만 건 가까운 클릭이 쏟아져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라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1일 아시안게임 축구 한국과 중국 8강전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총 3130만 건의 클릭 응원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응원은 불과 6.8%인 221만 건이었고 중국 응원은 무려 93.2%인 2919만 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논란이 되고 파문이 커지면서 다음은 클릭 응원 총 3130만 건 가운데 2294만 건에 대해 IP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네덜란드의 단 한 개 IP에서 1539만 건, 일본의 단 한 개 IP에서 449만 건의 클릭이 들어온 것으로 나와서 무려 1989만 건이 해외 두 개 IP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카카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소 다음 스포츠의 접속 IP 비중은 한국이 99.6%, 당연하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일본은 0.1%, 미국도 0.1%, 기타 국가가 0.2% 수준입니다. 중국은 현재 다음 접속이 차단된 국가라고 합니다. 문제 두 IP는 모두 경기가 끝난 2일 새벽 0시 30분부터 클릭을 퍼부었는데 중국 응원이 실제로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발생한 것인지
혹은 한국이나 중국, 북한 등 제3국에서 네덜란드나 일본을 그저 경유만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측은 분석 결과 한중 8강전 클릭 응원 수의 이상 현상은 이용수가 적은 심야 시간대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사태는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 방해 행위로 간주해서 경찰의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이러한 매크로 조작 행위와 IP를 우회하는 VPN 기술은 8,800만 개의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데 쓰이는 교묘한 도구들이라면서 재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조작 행위가 드러났다는 것은 절대 가벼이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면서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범부처 태스크포스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최근 종종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페이스북 등을 중심으로 해서 꽤 알려진 인사들이 주식 투자를 무슨 광고하는 그런 것들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최근에 종종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맛이 갔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만은 그런 게 가짜 광고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소식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전해드립니다. 최근 페이스북 등을 중심으로 범람하는 유명 인사를 사칭한 가짜 광고 피해자 리스트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추가됐습니다. 김종인 씨 명의를 도용한 가짜 광고에는 더구나 김종인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이 쓰여서 이제 가짜 광고에 현직 대통령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김종인 씨 관련 가짜 광고는 김종인 씨가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인 씨 사진을 이용해 만든 가짜 계정은 스스로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3대 경제숙 비서관이자 대한발전전략연구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저는 이미 83세가 되었으며 건강과 정신상태가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방법을 진심으로 공유하여 여러분이 주식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면서 20% 이상의 손실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80%의 성공률을 보장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의 해당 광고를 클릭하면 너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좀 촌스러운 광고 문구와 함께 30만 원으로 시작해 2달 만에 5배 이상 수익을 냈어요. 다행히 선생님을 만나 선생님의 지도하에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올렸다 등등 허무맹랑한 투자 후기가 등장하는 사이트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김종인 씨에 앞서 최근 페이스북에는 이처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한 광고가 수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라든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존 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그리고 개그맨 황현희 씨 등의 명의로 이런 비슷한 광고가 올라왔는데 이번에 김종인 씨 사례로 볼 때 지금 다른 사람들의 광고도 명의가 도용된 가짜 광고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 광고를 살펴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한글 문장이 어색하고 말의 앞뒤도 잘 안 맞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글 번역기나 메트로 등을 이용해 만들어진 광고, 해외에서 한국의 일종의 피싱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가는 것과 비슷한 그런 식의 가짜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